다들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시고 앞을 봐요. 여러분 얘들 이름 알아요? EV 좋아요. 이름 정확한 워딩 좋았어. 이 친구들은 태생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돌에 발을 올려놨죠. 다르게 진화를 한다라는 거겠죠. 저는 이제 이 친구를 EV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사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들은 다 뭐라고요? 동사는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맞죠? Day 8, Day 9 이렇게 쭉쭉 배웠는데 이 동사라는 친구들이 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로서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화 과정을 배우는 게 토익의 3대 준동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적을까요? 토익의 3대 준동사는 문법의 3대 준동사랑 똑같아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이유, 나는 분사만 공부해야지. 그러면 한 문제도 못 맞춰요. 왜? 보기에는 분사, 동명사, 투부정사가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항상.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투부정사 A, B는 동명사, C는 현재분사, D는 과거분사 이렇게 짜작 들어가면 사지선다가 완성되거든요. 끔찍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요. 얘들은 싹 다 공통점이 뭐선 출신이라고 했어요. 제가 동사 출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동사의 90%는 타동사죠. 얘들 중 90%는 목적으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차이점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투부정사를 배울 거예요. 뭐를 배워요? 이걸 가장 먼저 배워요. 왜 그럴까? 내용이 겁내기 많거든요. 복습할 시간 충분하게 드리려고 가장 먼저 알려줘요. 투부정사는 배울 내용이 많아요. 왜? 그때 다르거든요, 역할이. 동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입니다. 동명사는 뭐라고요? 명사. 분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예요. 뭐라고요? 형용사. 기억을 합시다. 분사는 형용사고 동명사는 명사고 투부정사는 그때 투 럭키박스, 투 랜덤박스. 오케이? 끝. 자, 그럼 오늘부터 투부정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부정의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이 투부정사에서 부정은요. 좋아요. 질문인가요? 아니요. 그냥 볼펜 만든 거요? 좋아요.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점심으로 뭘 먹을지 아직 안 정해졌죠. 근데 먹긴 먹을 거잖아, 그렇죠? 안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문법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안 썼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모르겠는데 투 그때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투 랜덤박스 이런 거 참 좋은데. 아무튼 얘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데 차근차근 배워보자고요.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투부정사의 모습은 투가 나오고 뒤에 동사 대문자로서 투v 이렇게 표현을 해요.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붙죠. 그리고 얘가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을 못 버렸어요. 얘는 시제를 담을 수가 있어요. to have pp,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 to be pp, 투부정사의 수동태.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그렇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위쪽 편에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건 토익에서 잘 안 물어봐요. 요거는 보통 고등학교 내신, 안 그러면 여러분들 편입시험 거기 좀 자주 나오죠. 억지로 어렵게 만들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돼요. 하지만 토익은 선을 지킵니다. 선을 지켜요. 여러분들에서 토익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보통 이렇게 to 부정사에 부정을 할 수 있느냐, not to v를 할 수 있느냐, 혹은 to 부정사가 동사 출신이 많기 때문에 뒤에는 타동사일 때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 자동사일 때는 전치사를 취할 수 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걸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to 부정사는 거의 문법계의 깡패예요. 왜? 자기가 들어오고 싶은 장소, 주어 자리 될 수 있고 보어 될 수 있고 목적어 되고 수식어도 되고 동사 빼고 다 되거든요. 이게 to 부정사의 만능 쓰임이라고 보면 돼요. 좋아요. 오른쪽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명사 동그라미. 아침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명사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to 부정사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쏙 들어. 해석은 뭐뭐라는 것으로 하셔야 돼요. 해석은 뭐라 한다고요? 뭐뭐라는 것. 바로 확인. To attract more customers. 해석해 보세요.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역할입니다라는 거예요. 좋네요. 두 번째 거. 목적어 자리에 또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해석해 볼까요? 그는 결정했습니다. 뭐 하는 거? 책을 온라인으로 사는 것. 잘했어요. 오. 자, to부터 everyday까지가 보어네요.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그의 조언은 뭐였습니까?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책을 읽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한 개 더 있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여기에 to study English가 왜 목적격 보어냐? 주어, 동사, 목적어가 step members인데 이 advised라는 동사는 이 목적어한테 일을 시킬 때 목적격 보어 to 부정사로서 일을 시키거든요. 이런 게 바로 오형식 동사의 맛. 여기 수동태로 바뀌면 우리가 수동태 배울 때 예외적 상황으로 배웠을 건데 여러분 수동태에서 목적어를 갖는 예외적 상황 기억나요? 뒤에 목적어가 it, 사, 오 뭐라고요? 있사오. 그래서 it 사형식, 오형식일 때 수동태로 바뀌면 이거 뒤에 to 부정사 달라붙거든요. 조심합시다. 여기 특이점 몇 가지 말해드릴게요.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거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미국 프레지던트 연설문 아니면 못 봅니다. 연설할 때 말투거든요, 보통. 그래서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못 오고 대신에 뭐를 끼워요? 가주어. it을 대부분 끼우죠. 자, 그리고 to 부정사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온다면 무조건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 굿, 굿, 굿.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to 부정사가 이렇게 목적어로는 쓰이는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to 부정사 유일한 약점은 전치사 뒤에 못 와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to 부정사의 약점을 물어보면 전치사 뒷자리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좋았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약점 보완하는 방법도 있어요. to 부정사가 전치사 뒤에 못 오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동명사를 대타로 끼워요. 그래서 동명사란 아이가 탄생했다. 제가 이제 문법 학계에서 이제 문법 관련 책을 조금 막 찾아보다 보면 동명사의 탄생 이유가 바로 to 부정사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럴 법도 한 게 동명사는 to 부정사보다 떨어져요. 착하지만 좀 부족한 친구, 부족한데 착한 친구 동명사. 근데 이 친구는 to 부정사보다는 무조건 떨어져요, 쓰임새가. 얘는 명사로만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법을 공부할 때 왜 굳이 동명사를 만들었지? 생각해보니까 무조건 전치사 뒤에 못 들어오니까 to 부정사가. 동명사 우리 내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건 고급 방법이에요. 이거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꽉 잡으세요. 의문사. to 부정사가 전치사 뒤에 못 들어오면 의문사를 끼우고 뒤에 to 부정사를 때려 넣으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와우. 여러분들 육하 원칙 기억나요?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why how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 다음에 to 부정사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 거대한 명사 덩어리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때려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to 부정사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해석은 뭐뭐 하는지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야 우리 뭐 할지 얘기해보자. Let's talk about what to do 되잖아요. 나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 study English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버리면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기본만 해서 지금 공부를 빡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900점 이상 찍을 때 많이 조금 더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배웠습니다. 해석은 뭐뭐라는 것입니다. 해석은 뭐라고요? good 뒤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요.
선생님 혹시 그럼 이게 네 형용사 가족이라고 그때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하나요? 벌써 잊었나요? 우리 추억을. 형용사 가족이라고 부르는 아이였어요.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되고요.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타동사가 오는데 뒤에 목적어를 안 붙여도 돼요. 이게 좀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의 관용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데 잘 봐요. 여러분 여기 buy 같은 경우는 타동사죠. 그래서 to buy a house 말하면 집을 살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름다운데 한 번씩 그냥 원어민들은 목적어 없이 to buy 이렇게 쓰고 그냥 끝을 내요. Hey, there is not enough money to buy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형용사적 용법의 관용적 어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이거 형용사적 용법이었고 두 번째 다음 거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부사적 용법이라 하면 보통 문장 전체를 꾸미는 용법인데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나요. 뭐로 난다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여러분 파트 7 우리 동영쌤이랑 공부하시다가 to 부정사 발견하면 70% 이상은 그냥 하기 위해서로 하면 맞아요. 토익에서는 그냥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훨씬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집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씩 돌연변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게 되어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한 개가 있죠. 왜? 이게 보통 감정 형용사입니다. 무슨 형용사라고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붙으면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나이스. 헬로 했어요. 좋아요. 헬로 할 수 있지 뭐. 근데 만나서 반갑다 정확하게. Nice to meet you. Nice. 왜 nice해?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괜찮나요? Good to see you.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다. Happy to meet you. 만나니까 반갑다. 보세요. 이 감정의 이유를 to 부정사로서 표현을 할 때 하게 되어라고 하면서 결국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씩 나오는데 했을 뿐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나오는데 보통 only랑 자주 다니죠. 오직 뭐뭐 했을 뿐이다. 해석을 해볼까요? 그녀가 일자리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오직 알아차렸을 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만 알아차렸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제가 풀라고 하는 것만 풀어볼까요? 즐겁게. 오케이. 1번 푸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푸시고 5번 풀어볼래요? 무슨 용법으로 쓰였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다 풀었어요. 오. 갑시다. 1번. 푼 건 당연히 풀겠죠, 맞죠? 왜냐면 to 부정사 배우니까 정답 to 부정사겠죠. 근데 여기 콤마 찍혀 있는 거 보여요? 네. 문장 앞에 콤마를 찍고 나오는 것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수밖에 없겠죠. 거대한 수식어구니까. 하기 위해서. 너의 스킨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블럭을 쓰렴.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please로 시작을 했죠. 명령문, 체크가 동사고 several 웹사이트가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어를 점검을 해야 되느냐? 찾기 위해서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지금 여기 is가 동사입니다. is가 뭐라고요? 동사예요. 그럼 동사 앞은 싹 다 뭐예요? 주어예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다 말하세요. 절대명동 to inspect가 와야지 뒤에 facilities를 목적어로 먹죠. 끝. 자, 그럼 여러분 가볍게 이제 개념을 한번 배워봤으니까 실전 암기 파트. to 부정사랑 자주 오는 동사. to 부정사랑 자주 오는 동사가 있고 이 친구들의 라이벌로 동명사랑 자주 오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보통 파가 나뉘어요. 동명사 파로 할래, 투부정사 파로 할래. 요거를 이제 나누는데 뭐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일까지 배워보고 둘 중에 입에 조금 더 감기는 거를 외우시면 되거든요. 둘을 다 외우는 것은 조금 비추. 왜? 토익 강사할 거 아니면 둘 다 배울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둘 다 잘못 외우면 헷갈려요. 그래서 한쪽을 버리고 한쪽만 미친 듯이 외우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러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을 확인해 볼까요? afford,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afford to, want to, promise to, wish, choose, decide, offer, fail, try. 요거 겁나 열심히 외워봤자 우리가 소설책을 한 편 보면 다 까먹거든요. 넷플릭스 한 편 보면.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오래 갑니다. 우리 영화 보고 나면 중간중간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적인 스토리는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스토리로 만들어 드릴게요. to 부정사를 자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읽어보세요. 뭐예요? 투자 목적 동사. 돈. 사람이 보통 이제 돈이 들어가면 또 잘 기억이 나거든요. 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할 때 쪼들리는 돈으로 하면 안 돼. 여유 있는 돈으로 해야 돼. 무슨 돈으로 해야 된다고요? 원래 또 여유가 있을 때 투자하고 싶어지거든요. 투자, 투부정사 자주 목적으로. 자, 그럼 여유 있다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afford. 그게 첫 번째 동사입니다. 여유 있을 때 투자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보통. 내가 뭐 하지? 건물 살까? 집 살까? 원하는 것들. 원하다 영어로 뭡니까? want, wish, want, wish. 자, 보통 이제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한 개만 있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계획을 짜야 됩니다. 계획은 영어로 뭘까요? 많이 어렵나요? 계획은 영어로 플랜이에요. 뭐라고요? 플랜 2예요. 뭐라고요? 플랜 2.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플랜 2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이제 투자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마음가짐이라고 보면 돼요. 뭐야, 나 이번에 성과급 들어왔네. 내가 뭐를 좀 사볼까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오케이, 요거 한 개씩 사야지. 이런 계획을 또 짜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할 때 보통 선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품이 너무 많잖아요. 코인 이런 것도 많고. 선택은 영어로 뭘까요? choose. 선택하고 나면 거기에 돈을 얼마나 때려 받겠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를 한다고요? 결정은 decide예요. 결정을 했는데 때때로 투자가 실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실패는 영어로 뭘까요? fail. 끝. 영어로 나눠보자면 afford, 원하다, want, afford, 여유가 있다, want, 원하다, plan, 계획, choose, 선택, decide, 결정, fail, 실패. 이게 투자 관련, 돈 관련 동사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외울 만큼 외워보고 정 안 외워지면 동명사파로 갈아타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전적은 동명사가 조금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이게 투자, 돈 관련 투자 경험을 떠올리면서 요거 외워버리시면 되고,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5형식 동사들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입니다. 와우. 이 친구들은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수동태로 썼으면 엄청 적합하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어드바이스 같은 경우는 뭐뭐 하도록 권하다라고 했죠. 근데 목적어 입장에서 들어보면 권해지게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수동태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5형식일 때는 그냥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로서 일을 막 시켜요. 저는 보통 이런 동사들을 딱 해석해 보니까 권위적이다 혹은 뭐 허가를 해준다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위에서 약간 좀 권위적으로, 야 해, 그거 안 해? 안 했어? 좀 그거 좀 하지? 이런 느낌으로 좀 권위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고, 요 동사들의 특징은 동명사로서 누군가한테 일을 시키는 동사는 없어요. 그럼 이 동사들의 라이벌은 무엇이냐? to 부정사가 아닌,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요? let, make, have가 뭘까요? 그거지. 전설의 사역동사. let, make, have라는 것은 사역동사입니다. 이런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란 대상한테 일을 시킬 때 to 부정사가 아니라 뭘로 시켜요?
동사 원형으로 일을 시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라이벌입니다. 이 투부정사의 라이벌은 이 동사 원형으로 일을 시키는 사역동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야 할 텐데. 자, 그래서 잘 봐요. 이 문장 봅시다. 지금 여기 문장을 보면 asked가 동사죠. 그래서 me한테 일을 시킬 때 투부정사로 시켰어요. 아름답게. 그쵸? 근데 제가 여기에 asked 대신에 let을 넣었어요. 그럼 뒤에 정답이 뭐가 돼야 돼요? 그냥 help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let 있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이제 보통 약속 잡을 때 간을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죠? 문법도 그래요. 간제비가 뭐냐? 준사역동사. 얘는 사역동사 할까? 안 그러면 그냥 투부정사를 취할까? 이런 친구들. 간을 보는 놈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help입니다. 뭐라고요? help. 이 help는 이 대상한테 일을 시킬 때 투부정사도 시키고 원형으로도 시켜요. 전문적으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그냥 투부정사도 되고 원형 부정사로도 일을 시킬 수 있다. 그게 바로 준사역동사인 help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게 되었나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 이 명사들이 바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겠죠. 뭐뭐 할 능력이 된다. ability to blah blah blah. 뭔가 할 능력이 된다. effort to 뭐뭐 하는 노력이다라는 거고. plan to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거. chance to 뭐뭐 할 기회. 참고로 가장 최근 시험에는 opportunity to가 나왔거든요. opportunity to가 최근에 나왔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기 막 별표를 치거든요, 학생들이. 아니지. 최근에 나왔다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다른 아이들이 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거 최근에 나왔어요 하면 나중에 별표를 막 쳐놨더라고. 뭐 별표 치는 거는 자유니까 데코레이션 자유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위주로 좀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에 시험 있는 거 알죠? 시험 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시험은 자주 볼수록 좋죠. 우리 기본반 정도 되면. 왜냐면 사실 아직 기본이 좀 안 됐을 때는 시험을 자주 보는 게 도움이 안 되지만 우리 기본반 정도 되셨으면 무조건 자주 보는 게 이득입니다. 무조건 자주 보세요. 2주에 한 번 정도. 그럼 매번 보는 거네. 자, 형용사 다음 투부정사 오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감정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좀 많이 나오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볼게요. be about to. about은 형용사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데 선생님 about 전치사 아니에요? 전치사 다음 투부정사 못 온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선 전치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였으니까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이면 하기 전이라는 표현이고요. 전치사로 쓰이면 대하여라는 표현이고요. 부사로 쓰이면 약이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to 다음에 이제 ready가 오면 뭐뭐 할 준비가 되다. welcome to 마음껏 무엇 하다. likely to 동그라미 요거는 보통 동의어로서 tend to라고 많이 알고 있죠. 보통 수능을 공부할 땐 tend to를 먼저 배우는데 likely to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왜? 현실에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more likely to, less likely to라고 훨씬 많이 하거든요.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경향이 없다. I'm more likely to get a vaccine. I'm less likely to get a vaccine.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죠.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그 다음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없지 않을까? willing to 같은 경우는 기꺼이 무엇을 하다라는 표현이니까 기꺼이 내가 이걸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easy하고. 자, 갑시다. 이제 살짝 정리하고 문제 좀 풀어볼 건데요. to 부정사 문제 푸는 요령. 일단 to가 보이면 의심하세요. 뭘 하라고요? 확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to가 전치사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냥 to가 전치사로 쓰이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요? 절대 명동. 명사절 대명사 명사 동명사가 to 뒤에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용법 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부사적 용법입니다. 뭐뭐 하기
뭐뭐 하기 위해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보통 전치사 뒤에 못 오는 게 특징입니다. 뭐 뒤에 못 와요? 전치사 뒤에 못 오는 게 특징이고요. 투부정사랑 자주 쓰이는 동사, 형용사, 명사 등등을 외워두면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하겠죠. 투자 동사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를 가질 수 있다? 맞습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되 자동사는 전치사를 가질 것이다. 투부정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 타동사, 투부정사의 자동사 둘 다 뒤에 자동사, 타동사 공식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웃으면서. 좋습니다.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4번 풀어보시고 6번 정도 풀어볼까요? 2, 4, 6 정도. 아주 좋네요. 화이팅 화이팅. 갑시다. 2번 한번 가볼까요? 2번 같은 경우 여러분 동사를 찾으세요.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were distributed가 나왔죠. 근데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문장 나오고 주어 끝나버렸죠. 주어 동사 나오고 문장. brochure, 안내 책자들이 were distributed,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 presentation을 하는 동안에. 오, 그러면 이게 문장이 여기서 전명구로 끝났는데 뒤에 더 달라붙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A를 고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부사로서. 근데 여기 단순한 부사가 나와버리면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를 받아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준동사인 투부정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 프레젠테이션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써도 되는데 저는 부사적 용법으로 그냥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 모바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디바이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4번 갈게요. 동사가 뭡니까? asked, 물었다, 요청했다, 지시했다라는 거죠. 근데 뒤를 보시니까 and가 나와 있네. 접속사. present가 뒤에 또 동사 같은데요. present가 동사로 쓰면 무슨 의미예요? 보여주다, 제시하다, 두다. 지금 그의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뭐 제시하고 두도록. 그러면 뭔가 쟤 나한테 일을 시켰는데 선생님 일을 시킬 땐 투부정사로 시키는 거 아닌가요? 네, ask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그럼 왜 뒤에는 present라는 원형이 왔나요? 여기 투부정사를 한 번 쓰면 이 to랑 이 뒤에 나오는 present랑 목적어는 동사랑 또 연결을 시키니까요. 이렇게. 정답은 C가 나와야 돼요. 요청했다라는 거겠죠. 여기 asked가 아니라 만약에 let이 나왔어요. 그럼 정답은 뭐가 돼요? prepare가 되겠죠. good.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할까요? 6번 같은 경우는 could help에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도울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help가 나왔으니까 뒤에 이 스태프한테 일을 시키거나 동작을 시킬 때 뭘로 시켜야 돼요? 원형으로 시켜요? 투부정사로 시켜요? 동사 원형으로 시켜요? 투부정사로 시켜요? 제가 너무 빨리 수업을 했나? 여러분들 이거 보면 동사 원형이랑 투부정사 둘 다 되거든요. 동사 원형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기 때문에 보기 중에 동사 원형 한 개밖에 없지 않나요? 정답은요. C 맞습니다. 뭐뭐 하도록 노력하다. 가까스로 뭐뭐 하다라는 거겠죠.
아니 여기서는 이제 관리하다 다루다라는 표현으로 쓰였네요. 그래서 그 세미나가 도와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스태프 직원들이 그들의 디맨드 요구 조건 어느 그들 앞으로 주어진 요구 사항들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하다 매니지 기억하시면 돼요.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복습 다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게요. 1, 2, 3, 4 해볼까요? 다 풀었으면 다른 것도 푸세요. 1, 2, 3, 4 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다들 피곤하신가 보네. 할까요? 1번의 동사가 뭡니까? drove 운전하다 라는 거겠죠. 그쪽으로 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Miss Goodman이라는 사람이 drove to Pasadena 파사디나라는 곳으로 갔네요. 전 명구 나오고 문장 끝났는데요, 쌤. 그럼 그냥 drove 자동사로 나오고 문장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그럼 뒤에 달라붙는 것은 뭡니까? 맞습니다. 부사로 달라붙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부사,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면 되겠다. visit 동사로 먹어버리고 뒤에 to, the store를 목적으로 먹어버리면 되겠죠. 정답은 B.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2번에 if의 동그라미하고 가정법 시작됐죠? 가정법 시작됐고 지금 동사가 뭡니까? 잠이 굉장히 잘 오는 자세로 앉아있어요. 잠이 굉장히 잘 오는 자세 안 돼. 깨어나세요. 용사요. 인셉션으로 들어간다. 자, 여러분들 그래요? 갑자기 다 일어나서 나가볼까?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 좋았어요. 괜찮아요. 네,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용사요. 일어나세요. 헤드 PP가 나왔습니다. 헤드 PP. 그럼 헤드 PP니까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조동사 뭐예요? 우스쿠마 나오고 원형이에요? have pp예요? have pp 좋구나. 3번 갑시다. 일단 첫 번째 동사 나온 것 같은데요. is 동사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 해커스 뮤직이 주어고요. 뒤에 is가 동사고 a very popular music streaming site까지가 뭐예요? 네. 문장 끝났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 뒤에 나오는 대절이 앞에 나오는 뭐를 꾸며줍니까? 맞습니다. 사이트를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왜? 뒤에 나오는 이 대절에 지금 주어가 없고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주격관계 대명사라는 문장인데요. 괜찮아요. allows가 동사고 users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유저들한테 일을 시킬 때 목적어 보호 자리에 뭘로 일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제가 to 부정사로 일을 시키죠. 정답은요. D입니다. browse가 뭐냐면 여러분들 둘러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살펴보고 둘러보게 해준다. 그래서 해커스 뮤직 사이트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뮤직 스트리밍 사이트예요. 어떤 사이트냐면 유저들이 둘러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의 모음집을.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런 모아둔 이런 앨범들을 공짜로 들을 수 있으니까.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뭐예요? 첫 번째 문장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뒤에 if 발견하고 가드 올리세요.
if 나왔네요. 그러면 뒤에 had pp 튀어나왔습니다. had pp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뭐예요?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제 원래 나오는 문장은 우스쿠마 나오고 동사 원형이 have pp예요. have pp. 그럼 정답은요? 이렇게 풀면 돼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번 주 진짜 시험 치러 가면 돼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웃으면서 단어 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도 깰 겸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파이팅. 깨어나세요. 잘 하시네요. 걱정 없습니다. 제 파트에서 여러분 점수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근데 물론 파트 5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파트 6 또 드릴 거예요. 우리가 파트 6 총 이때까지 2개 했죠. 그래요? 그 시험장 가기 전까지 제가 4개는 드릴 거니까 재밌을 거예요. 갑시다. 1번. 아하. 이제 요령이 조금 생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보시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warn 경고했네 그에게. 뭘 경고했지? 아 이거 사형식이다. 각이다. 보통 이제 사형식으로 경고할 때는 뒤에 된 내용을 하라라고 경고하거든요. 어카운턴트는 여러분들 보통 그 재무 담당관이죠. 이 재정 담당관이 경고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군데? 앤더슨 씨. 당신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between 그의 사업 계좌와 그의 personal financial account 사이. 개인 계좌랑 사업 계좌 사이에 차별점. 그러니까 분립을 둬야 된다. 분리. 정답은요. B예요. separation.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통장 따로 써야 돼요. separation이에요. 분리. 2번 볼까요? Miss Rivers라는 사람은 doesn't work. 일하지 않아요. 주말에. 그러나 토요일 걸 받았네요. 그럼 원래는 일을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맞죠? 왜? to 뭐뭐 하기 위해서, fill in 채워 넣기 위해서. 이런 구동사들 있죠. 전치사랑 동사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구동사가 되는 순간은 얘를 동사 덩어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for라는 전치사를 또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동사 구동사를 외우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전치사 두 개를 이렇게 땅땅 나열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사랑 붙어가지고 거대한 구동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녀의 아픈 동료 일자리를 채워 넣기 위해서. 그럼 뭐 원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전형적으로 정답은 typically가 되겠습니다. typically 일을 안 한다 주말에. 3번 갈까요?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무엇한 violinist네요. 마거릿 콜린스. 그럼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유명하겠죠. 유명하다는 뭡니까? A입니다. renowned 알려진 명성이 있는. 4번 갑시다. assistant가 주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ensured 확인했다, 확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that 이하를. that 이하가 뭔데? food 무슨 음식이냐? 충분한 음식. 정답은 C겠죠. adequate 충분한, 풍부한 음식이 있도록. banquet이 뭐예요? 자주 나옵니다. 연회. 연회장, 연회라고 할 때 banquet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밥 먹고 막 행사하고 놀고 하는데. increased sales 증가한 매출이 have improved 증가시켰다, 개선시켰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여기 참고로 increase랑 improve의 차이점을 살짝 말씀드리면 뉘앙스인데 increase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숫자 1부터 10까지 있죠. 그럴 때 보통 6에서 8로 올리는 느낌이 increase거든요. 그런데 improve는 마이너스 2에서 한 3 정도로 올리는 게 improv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상황이 겁나 안 좋았다. 거의 마이너스 적자였다. 근데 살짝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이 이제 8까지 올라간다고 순이익이 8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올라도 거기에 이제 고정 지출이나 비용 빼고 나면 그 나머지 남는 게 순이익이니까 이게 지금 궁합이 두 개 잘 맞는 거예요. increase는 원래 괜찮았는데 더 올리는 거고 improve는 거의 안 좋았는데 좋은 걸로 올리는 이런 느낌이니까. 회사의 상황, 경제적 상황 정답은 B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financial situation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되었나요? 아주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6번. 회사 이름 두 개가 나왔죠. 눈치껏 빨리 봐야 돼요. 대문자 떴고 대문자 떴죠. 대문자 두 개 떴습니다. 회사 두 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합병이라고 보면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M&A 이런 얘기 막 들었나? 이런 거 하잖아. 드라마에서 야 뭐 김 실장 M&A 진행시키고 이런 얘기 하나요? 요즘 M&A 하자. merger and acquisition이라는 표현인데 보통 merger이라고 말을 하면 이제 그 합병이라고 봅니다. 통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result in 무엇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병이 회사가 되어 버리면 elimination 제거라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합병이 딱 되어 버리면 우리가 홍보부서가 두 개나 필요 없지, 한 개는 버리자 해서 홍보부서 쪽을 다 자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7번 같은 경우는 쭉 넘어가서 어디 있을까? 7번 같은 경우는 이 앞쪽을 싹 다 그냥 분사라고 적어두시고요. 다음번에 저랑 분사 구문 배울 때 할 거예요. 런치 파티는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들로서 잘 참석이 되어지면서
런치 파티가 이 모터스 새로운 뉴 스포츠카를 위한 행사가 뭐뭐처럼 보였다라는 거겠죠. 성공인데 완전한 성공 정답은 absolute success라는 표현으로 쓰면 돼요. absolute success라는 표현 기억하시면 돼요. 완전 성공으로 보였다. 그다음 이 deemed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나오고 deem 뭐 이게 나오면요. 뭐 이것을 consider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인정하다라는 건데 이게 수동태가 되었으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봤다 이 스포츠카 행사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근데 바꾸는 거. 스포츠카 행사는 보여지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이게 이제 is, 4, 5 형식의 수동태죠.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tirement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retirement라고 말하면 은퇴라는 거겠죠. 은퇴 전에 사람들이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의 동료인 베네사 가일이라는 사람을 successor, 후계자, 계승자로서 지목하는 거죠. 지목했다. 정답은요. nominated 했다. 후보로 올리다, 지목하다, 임명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오스카상 nominated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9번 갑시다. 보면 여러분들 appeal 이게 뭐냐면 감정적인 호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감정적인 호소를 한 겁니다. 어떤 호소냐면 to expand his business. 그의 사업을 조금 번창하라는 그런 어필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해달라고 제발 좀 확장해 주세요라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resist 이제 거절했다라는 거죠. 저항했다. 근데 뒤를 보니까 나중에 그의 마음을 곧 바꿨다. 후에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저항했고 나중에는 바꿨으니까 정답은요. initially 처음에는 거절했다라는 거겠죠. 10번 같은 경우 보도록 할까요? Financial planners 재무적으로 이제 계획을 짜는 분들은요. 펀드는 기금이라는 표현이 있죠. 기금이나 자금을 각각의 부서로 할당을 하겠죠. 할당하다 정답은 뭘까요? allocate 정답은 C입니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construction noises 이게 여러분들 공사의 소음이라고 보면 돼요. may 무언가 할 건가 봐요. 뭐예요? 근로자들이 일할 때 보통 그들을 방해하겠죠. 그들이 일할 때 그들을 방해한다. 정답은 interrupt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또 할만하거든요. 맞죠? 지금 놀랍게도 12일 차입니다. 며칠 차라고요? 제가 첫날 아직도 기억해요. 보통 이제 첫날에 이런 단어 문제 풀면 엄청 당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틀리는데 이제 한 12일차 정도 되고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버릴 거는 여러분들 착실하게 버리고 맞출 건 또 맞춰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고 저도 이번 주에 또 시험 치러 가는데 장단컨대 이거보다 어려운 단어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단어 문제 익숙해지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부하는 파트 5, 6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6는 제가 왜 걱정이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부분 다. 여러분 파트 6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단문으로 문제 풀기에. 그런데 이제 이게 장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맥을 봐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건데 일단 그것도 저랑 이제 연습을 해보고 제가 이번 주에 드릴 파트 6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아마 좀 충격 받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한번 경험해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1분 남았으니까 잘 기억해줘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서초중학교입니다. 잘 오셨고 잘 봐요. 시험 보통 10시부터 시작하죠. 몇 시부터 시작해요? 10시부터 시작하죠. 근데 웬만한 시험 10시부터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시험장마다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시 한 5분쯤에 시작을 해요. 몇 분쯤에 시작해요? 10시 05분.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준비 시작하거든요. 몇 분 동안 LC 쳐요. 이거 끝나면 그럼 총 몇 분이 되는 몇 시가 되겠어요? 보통 이렇게 시작이 돼요. 10시 50분에 이제 RC가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딱 시계를 보는 거죠. 10시 50분 시계를 딱 봐서 제가 파트 5, 6 몇 분 쓰라고 했어요. 이거 까먹었어 벌써. 첫날에 말했잖아. 20분을 쓰는 거. 그럼 여기 암산으로 계산해 보세요. 10시 50분에서 20분이 지나요. 그럼 몇 분이 돼요? 11시 10분. 이게 본인의 목표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시간은 그때그때 좀 다르겠지만 11시 10분 내로 파트 5랑 파트 6를 풀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20분을 5, 6에 퉁쳐야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5에는 12분, 6에는 8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생각해서 50분에서 12분이 지나 몇 분까지입니까? 11시 2분까지 파트 5를 끝낸다 라는 생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더 빨리 11시 내로 끝내야지 훌룰루 이렇게 빨리 끝내면 돼요. 타라타라타라 이렇게. 파트 6 같은 경우는 8분 동안 또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내가 만약에 이거에서 파트 5에서 10분 만에 끝내버리면 나머지 10분이나 많은 시간을 파트 6에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따나 마지노선은 그냥 11시 10분까지 나는 파트 5, 6를 풀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되게 위험하게 파트 5, 6 건너뛰고 7부터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 저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도 파트 5, 6 순서로 빨리빨리 푸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을수록 파트 7의 점수를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대략적으로 시계 보면서 암산하는 연습 20분 잘 기억하세요. 몇 분이요? 오케이.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복습을 잘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